이모, 우리 엄마가 혹시 이모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돈 드리세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제가 꼭 돌려줄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 딸이 저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요즘은 청첩장보다 부고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친구 큰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무척 기쁜 하루였습니다. 친구 딸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내일 모레면 40이 되는 나이입니다. 결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평탄하지 않는 부모 결혼 생활을 보았고 부모 이혼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였기 때문이죠. 자식 때문에 힘들어가는 부모들, 부모 재산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는 얌통머리 없는 자식이 아닌 다른 결을 가진 자식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아이는 내 친구 첫째 딸입니다. 30년 전 친구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두고 온 두 딸 중에 첫째 딸입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두 딸을 친구가 키웠거든요. 다니던 대기업이 합병되면서 명예퇴직을 한 아이 아빠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해서 친구에게 위자료도 많이 주고 남은 돈으로 전세를 구해서 이사를 했죠. 그리고 2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하고 난 뒤에 헤어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친구에게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에게도 자식이 있으니까 제 자식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여자의 말보다 비록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임을 아는 친구는 아이를 보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제일 상처받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친구는 딸에게 아빠하고 살고 싶으면 아빠 따라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언제나 난 엄마이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아빠가 엄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고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부모 이혼은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상처와 충격을 최대한 덜 주려면 엄마 아빠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거든요. 친구 부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대처했습니다. 헤어진 배우자의 욕이나 서운함을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딸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다양하게 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안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엄마, 아프지 말고 내가 자주 만나러 올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엄마 병 내가 고쳐줄게. 친구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이들도 엄마가 아프니까 아빠를 선택해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이 떠난 후 2년 동안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친구는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무작정 한 달 넘게 기다려서 딸을 만났습니다. 2년 만에 만난 딸은 많이 성장해 있었고 무척 야유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공원을 걷기만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헤어질 시간임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 부근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혼자 가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뒤돌아서서 가는 딸은 친구가 알고 있는 집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딸 뒤를 밟던 친구는 깜짝 놀라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들어간 곳은 재개발이 확정된 30년이 넘는 아파트. 입주자 절반 이상이 모두 이사를 간 아주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야? 혼자 간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네가 여기에 살고 있어? 네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고 니네 아빠는 어디에 있어? 아빠는 강원도에 일하러 가셨고 하영이는 지금 PC방에 있을 거예요. 가방 두고 내가 데리러 갈 거예요. 둘째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친구는 큰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큰 키를 가진 남자라면 바로 누울 수도 없고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방 2개,
베란다를 확장해서 만든 주방이 있는 13평짜리 아주 낡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따라왔어? 그냥 가시라니까 왜 왔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엄마 가슴이 아플까 봐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아빠는 집에 언제 오는데? 한 달에 2번은 집에 꼭 와. 그동안은 하영이랑 둘이서 지내고 있어. 재혼한 여자가 전세 보증금이랑 새로 시작한 사업체 보증금까지 모두 몰래 빼돌려서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알게 되었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만 참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지영아, 엄마하고 같이 가서 살자. 아빠에게 엄마가 얘기할 테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살자. 지금 아빠는 우리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까지 엄마에게 가버리면 아빠는 못 견딜 거야.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안 돼. 엄마, 사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아빠를 두고 갈 수는 없어.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녀가 받아야 하는 상처를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는 집안을 훑어보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좁은 집안의 상자는 각을 지어 정리되어 있고 작은 주방은 물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반찬통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청소는 누가 해? 아빠가 집에 와서 깨끗한 것을 봐야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 하영이가 좀 예민하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사는 편이야. 큰딸이 둘째 딸을 보러 가자고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PC방 주인 딸이 친구라서 큰딸이 마치고 올 때까지 PC방 아저씨가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혼한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 후 친구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딸이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아픈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위로하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구에게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 첫째 딸이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저 지영인데요. 이모 전화번호는 엄마가 예전에 엄마가 많이 아플 때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엄마가 필요할 때 이모에게 전화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이모 죄송하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저에게 신용카드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엄마가 아닌 저에게 신용카드를 빌리러 온 겁니다. 그것도 중학교 3학년이. 사실 그때 친구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재혼해서 부탁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카드가 왜 필요한지 물었을 때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도 도망간 아줌마가 남긴 빚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못했어요. 보너스 받으면 해결한다고 했지만 한 달에 2번은 장거리 운전을 해서 우리 보러 오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카드 빌려주시면 할부로 끊고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카드를 전해주면서 필요한 것도 꼭 사라고 했지만 이틀 뒤에 결제한 금액은 자동차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할부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뒤에 알았지만 그 역시 고마운 PC방 아저씨가 알바를 시켜서 받은 돈이었답니다. 라면을 끓이는 것도 아니고 바닥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계속 숙제 있으면 숙제하고 공부하는 것이 알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PC방 아저씨 도움으로 두 딸은 과외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에게 약속한 것처럼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닐 만큼 아주 잘 자랐습니다. 식당에서 불판을 닦지 않아도 서빙을 보지 않아도 좋아하는 책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PC방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나 봅니다. 얼마 전 PC방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딸과 아이 아빠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PC방 아저씨 장례 비용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나마 갚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는 착한 딸들입니다. 그런 딸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큰 딸의 결혼 상대 조건은 아빠를 함께 모실 수 있고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던 딸입니다. 청첩장을 들고 온 친구 딸을 보면서 전 행복했습니다. 이제 긴 머리 소녀가 되었구나. 머리에는 좋은 샴푸 향이 느껴졌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친구와 저희 집에 샴푸나 바디 샴푸, 세탁세제, 화장지, 오래전 폐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등 생활 필수품을 박스로 항상 보내왔거든요. 보내준 것도 많이 남았고 우리도 능력 있다고 했을 때 둘째 딸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이모 사놓고 살아봅시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사치스럽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모, 언니하고 나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처럼 긴 머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빠는 강원도에 가서 없고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돈은 없고 샴푸가 떨어져 가면 나 머리 감을 때 사용하라고 샴푸통에 물을 넣고 흔들어 주던 언니는 비누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엄마에게 샴푸 사달라고 할까? 하는 말에 한 번은 언니랑 진짜 크게 싸웠거든요. 아픈 엄마 때문에 함께 사는 아저씨도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부탁하면 엄마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돼지 저금통 있죠? 그 저금통을 잘라서 우리 둘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알았다니까요. 제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요.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는 딸이 걱정하는 딸의 결혼 비용 돈 얘기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의 통장에 딸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답니다. 진료 중일까 봐 전화도 못하고 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아빠가 둘이라서 엄마는 우리에게 언제나 미안하다고 불편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빠가 둘이라서 더 좋은데요. 두 아빠 도움으로 이렇게 좋은 직업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 믿어줘서 고맙고 고집 세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통이고 변덕장이 아빠. 엄마는 비록 불인 아빠지만 저희들이 아빠를 미워하지 않도록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작지만 이 돈은 지금 아빠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통학하기 멀다고 엄마 집에 함께 살자고 하신 고마운 아빠에게 주는 겁니다.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늦으면 태워주고 태우러 오셨잖아요. 너무 편하게 하영이랑 학교 다녔습니다. 두 분 저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함께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인생고개 여러분, 좋은 자식과 나쁜 자식은 누가 만들까요? 종교를 가진 지인은 좋은 자식은 하느님이 만들고 나쁜 자식은 부모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좋은 자식도 부모가 만들고 나쁜 자식도 부모가 만듭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을 갖고 싶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럽고 부족한 부모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오늘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모든 자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가 노력한 만큼 자식도 좋은 자식으로 보답을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생고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